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용어에 대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1번 MTTF, 2번은 MTTR입니다. 자, 일단 MTTF 먼저 보시죠. 자, 답안 바로 보실게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에서 처음 고장 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MTTF. 자, MTTR 평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재해 발생 형태가 기인물, 가인물을 작성하시오. 제가 앞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죠. 기인물은 뭐다? 원인이다. 자, 가해물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실게요. 자, 2번. 작업자가 통로를 걷던 중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밀린 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에 부상을 당한다. 자, 사고 유형을 일단 먼저 보시죠. 작업자가 통로를 걷던 중 바닥에 흘러있는 기름에 미끄러졌죠.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짐이 되겠네요. 자, 답안은 넘어짐. 자, 여기서 기인물을 봐야겠죠. 원인을 찾아야겠네요. 원인. 작업자가 통로를 걷던 중에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에 미끄러져. 자, 그냥 일반 바닥이라면 안 넘어졌었다라는 게 가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원인은 뭐다? 기름 때문에 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인물은 기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해물,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작업자가 통로를 걷던 중 바닥에 흘러있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밀린 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가해를 한 거는 밀린 기계가 되겠네요. 물론 가만히 있었겠지만 사람이 넘어지면서 밀린 기계가 그 근처에 없었다면 머리 안 다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물은 밀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가해물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기인물, 가해물 문제가 나오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고정가드와 인터럽가드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답안 보시죠. 1번. 고정가드. 기계의 운동 부분, 위험점에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계의 계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다. 말 그대로 고정하니까 고정가드겠죠. 자, 인터럽가드, 연동가드라고도 부르고요. 자, 기계 작동 중 가드가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하는 가드입니다. 인터럽가드입니다. 인터럽 장치를 조금 연관하시면 될 것 같고, 인터럽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인터럽 가드나 인터럽 장치에 대한 문제는 작업형에도 잘 출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이 뭔지는 조금 더 살펴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인터럽은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인터럽은 센서다. 인터럽은 센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해당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보건 표지는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 버전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네이버 카페에서 가입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입니다. 누구나 무료입니다. 근데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이용해서 안전보건 표지의 내용은 전체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예전에 나왔던 계산 문제네요. 6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120m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와 관련 규정에 따른 급정지거리 밀리미터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앞전에 풀었던 문제죠.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일단 표 먼저 보시죠.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는 30 미만일 때는 앞면 롤러의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30 이상일 때는 앞면 롤러의 2.5분의 1.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3미3이라고 외우라겠죠. 3미3. 3미3. 3미 슈퍼스타즈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3미3. 30 미만은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표면 속도의 산시는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N입니다. D는 뭐다? 롤러 원통의 직격이 되는 거고요. N은 뭐다? RPM이 되겠죠. RPM. 그럼 여기다 그대로 계속 10만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V는 1000분의 파이 곱하기 롤러 원통의 직격 120mm라고 나와 있죠. 그럼 120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곱하기 60이 되겠죠. 왜? RPM 6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60을 하면 22.62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죠. 22.62는 30 미만이네요. 그러면 뭐죠? 3분의 1이 들어가는 값에서. 자, 그러면 롤러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거리 계산은 속도가 30 미만이므로 급정지거리 파이 곱하기 D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롤러 원통의 직격 120가 120 들어가겠네요. 곱하기 3분의 1 하면 125.66mm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표면 속도 산식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 미만일 때는 3분의 1, 30 이상일 때는 2.5분의 1이라고 이렇게만 외워 놓으시면 무슨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제가 항상 했죠. 롤러 원통의 집기를 센티미터로 표현한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10cm라고 할게요. 그럼 10cm는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mm가 되겠죠. 항상 센티미터가 아닌 밀리미터로 환산한다. 밀리미터로 무조건 바꾼다는 거를, 이거를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안전보건 개선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3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이게 주된 포인트는 높은 사업장. 자, 2번. 사업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뭐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번.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번. 추가로 외우셔야겠죠. 유엔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입니다. 혹시 노출 기준은 뭐 이상, 뭐 초과가 아닌 뭐 감소한 사업장, 이런 답을 쓰시면 안 되겠죠. 자, 그거는 주의하시고요. 1, 2, 3번을 주되게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유한사면의 붕괴 유형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어찌 뭐 건설 파트인데, 뭐 건설 안전기사에 나와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답 바로 보실게요. 자, 1번 사면 선단 붕괴, 2번 사면 내 붕괴, 3번 사면 저부 붕괴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려고 했는데 분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는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은 쇼츠로 한번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2번 MOF의 명칭을 물어봤습니다. 1번. 자, MOF의 명칭은 답안을 보시죠. 계기용 변성기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2번. MOF의 정의라고 했죠. 정의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변전 설비 내용은 잘 안 나는 내용인데 2020년 3회차에 나왔네요. 역시나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왜? 답안은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9번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보시죠.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1번 정기교육, 다른 말로 정기안전보건교육. 자, 2번 채용시 교육, 3번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번 특별교육, 5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제가 항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코멘트를 달아드리죠. 이거는 현직으로 오시면 건설 쪽에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분이라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할 거예요. 왜? 이건 이수증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관련된 내용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설명은 또 안 드리겠습니다. 요 궁금하신 분들은 24년도의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위험 방지 조치 2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답 바로 보실게요. 1번.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당연한 거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채광창, 스카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그리고 3번.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추락 방호망을 설치할 것, 그 근로자의 안전대를 착용할 것.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보면 1, 2번 답안이 정말 조금 더 가까운 답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기계 설비에 존재하는 고장의 유형 3가지를 적고 고장률의 공식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실게요.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방호 조치가 필요한 유해 위험 기계기구이다. 적합한 방호 장치명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예초기, 뭐죠?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2번. 금속 절단기, 역시나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자, 그럼 원심기, 동그라미 생각나겠네요. 그 뭐다?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 공기 압축기, 뭔가 터질 것 같죠? 그래도 뭐겠다? 4번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좀 많습니다.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입니다. 그리고 지게차 파트는 지게차에 나오는 방호장치 내용은 작업형도 출제가 됩니다. 지게차는 작업형에서도 별도의 문제로 또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 해당 내용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공기 중에 이황화탄소의 폭발 하한계가 1.2 볼륨 퍼센트, 상한계가 44 볼륨 퍼센트라면 위험도는 얼마인가? 자, 위험도 공식을 먼저 보시죠. 자, 답 보실게요. 위험도의 공식은 U1분의 U2 마이너스 U1입니다. 그러니까 U1은 뭐다? 이황화탄소의 폭발 하한계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은 1.2분의 상한계 값 44%죠. 그럼 44 마이너스 1.2. 그러면 뭐다? 35.67이 나옵니다. 자, 이걸 어찌 보면은, 산업안전 기사의 내용과, 산업안전 기사는 위험도 말고 다른 것도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산업안전 산업기사는 위험도만 출제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좀, 합격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좀 쉽게 내준 것 같아요. 자, 그 위험도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단위가 없다라고, 단위가 없다. 단위 쓰시면 안 됩니다. 혹시 35.67% 썼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2020년 필담의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입니다. 감사합니다.